네, 귀하게 준비한 부동산 실무 넘버원 기준입니다. 분양 대행업의 모든 것, 실무자가 알려주는 분양 대행사 확실히 알아보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양 대행사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분양 대행사의 변천 과정이란 무엇이냐? 분양 대행사가 생겨나게 된 계기, 그다음에 영업 조직에 대한 분양 대행사의 변경, 그다음에 이로 인한 최근에 이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분양 대행업의 그러니까 분양 대행업을 설립하기 위한 조건 등의 강화, 이렇게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IMF 이전에, 이전에는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이 당시에는 뭐 시행사랑 뭐 시공사가 이렇게 별도로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집만 져놓으면 다 팔립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져놓게 되면 시공사에서 자체 시행 시공을 많이 하고요. 자체적으로 거의 하고 이제 뭐 시공사의 뭐 개발사업팀이든 주택사업팀이든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직접 모델하우스에 나가가지고 이제 뭐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뭐 분양 영업도 하고 상담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집만 전원만 나가는 시대다 보니까 IMF 이전에는 그냥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좀 분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행과 시공, 분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공사가 직영으로 좀 처리를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IMF가 오고 나서 그 이후에는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뭐 한 개, 예를 들어서 한 개 아파트에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가는 거예요. 뭐 이제 금융권에 뭐 보증도 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분양도 뭐 잘 안 되고 또 공급이 기존에 많다 보니까 그동안 그래서 이제 디벨로퍼 회사, 그러니까 시행사가 별도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공사가 시공만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이거에 맞춰서 분양 대행사라는 이제 마케팅 전문 회사로가 들어오면서 이 세 개 회사가 업무 분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행사는 뭐 토지를 사서 토지에 대해서 뭐 이제 전체 매입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걸 모든 거를 다 진행을 하고 시공사는 이거에 따른 이제 시공 뭐 보증도 하고 뭐 준공까지 공사를 다 마무리를 하고 근데 이제 땅 사고 뭐 공사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결국은 개발이익금을 내려면 분양이 잘 돼야 되니 여기에 대해서 분양을 전문적으로 분양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업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양 대행사가 이제 IMF 이후에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양 대행사가 생겨서 진행을 하다가 10년 뒤에 거의 한 10년 되죠.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나오죠. 예, 그래서 리먼 사태가 나면서 이 분양 대행사의 영업 방법이라든가 운영 방법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조정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조정이 되냐면 2008년 이전,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전에는 대행사별 직영 운영 및 전문 상담사 외주 운영.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대행사가 이 당시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직영으로 자기네 직원들을 뭐 몇십 명씩 들고 있어서 각 현장별로 이제 이렇게 투입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행사가 직원이 뭐 10명, 많게는 뭐 20명 안쪽으로 해서 관리 인원만 좀 현장 뭐 아파트든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각 현장에 관리 인원만 뭐 2명이든 4명이든 내려가서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외주 전문 인력을 써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요 때는 그렇게 하는 회사도 물론 거의 있었지만 직영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많았습니다. 자체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그래서 대행사별 직영 운영 및 전문 상담사에 거의 외주를 줘서 요즘 소칭 말하는 데스크 분양이라고 그러죠. 예, 데스크 분양을 위주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인원이 많이 들어가봤자 뭐 세미 조직식으로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는 조직 분양이라는 게 좀 생겼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2007년 하반기부터였던 것 같아요. 일산 쪽부터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조직 분양이 뭐냐면, 그 당시에 뭐 이제 때 분양이라고도 그랬는데, 한 개 현장별로 최소 인원이 100명 이상 투입이 되는 겁니다. 영업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최소 100명이지 많게는 뭐 200명, 300명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인원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인원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직 분양이라는 그 영업 방식이 좀 발생이 됐고, 이렇게 또 한 10년이 지나죠, 거의. 10년이 지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2008년 이후에 그 리먼 사태 이후에 조직 분양이 발생이 됐다가, 2019년도에는 주택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제54조 2항에 나와 있는 그 주택의 공급 업무의 대행 등에 대한 내용이 좀 개정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분양 대행사도 등록업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자라든가 건설등록사업자, 정비사업자, 부동산개발 등록자 등 이런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고 이런 업체만 들어와서 분양을 해라. 예,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맞춰가지고 분양대행사 운영의 변화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그 리먼 사태 이전에 예, 직영 운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자체 영업 인력으로 좀 운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 대행사에 지금은 대행사들이 뭐 인력이 많은 큰 데야 뭐 진짜 한 30명, 20명 정도 이상했지만 실적으로 대행사들이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 5명에서 10명 안쪽으로 있는데 이 당시에는 자체 그 영업 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대행사 직원들이 최소 20명 이상은 상근직이 있습니다. 예, 뭐 30명, 40명, 50명까지 있는 업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뭐 기본급을 좀 깔아주죠. 뭐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기본급을 주는 대신에 이제 분양 수수료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시세에 뭐 아파트를 한 채 팔았을 때 영업 직원들한테 뭐 한 400만 원이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직영 운영할 때는 뭐 한 100만 원, 5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갑니다. 왜냐면 기본급을 책임주는 져주는 만큼 또 이 분양사에서는 또 그만큼 자기네 그 회사에 또 이익을 또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별 부족 인원은 외부 전문 상담사를 단기적으로 또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 분양대행사가 신규 오픈 현장을 들어갔다 보더라도에 그러면 이제 뭐 그 도우미 분들이라든가 이제 그 안내하는 그 모니터 상담 요원들은 당연히 좀 기본적으로 쓰는데 사실 이 당시에 이것도 아꼈어요. 네, 이것도 이런 부분도 이제 자체 그 대행사 직원들이 다 뭐 각 포지션에 맞춰가지고 뭐 데스크에 앉아서도 상담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요때에 이렇게 좀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만 한 한두 명 정도 외부 전문 상담사를 단기적으로 투입해서 그 오픈 기간에 맞춰서만 뭐 장기적으로는 좀 오래 쓰면 한 달, 보통 한 2주 정도 쓰고 그 당시에 이제 1페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업체가 있었고 직영 운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외주 운영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뭐냐면, 상근 직원들이 뭐 한 최대 20명이야. 보통 한 10명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대행사의 직접적인 그 정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직원들이 그 자체적으로 그 이제 현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자체의 그 기획 직원하고 그 영업을 좀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본부장급 한 명씩 해서 보통 2명에서 뭐 기획 직원 2명에 본부장 하나라든가 뭐 본부장 안에 기획직원 4명이라든가 뭐 기획직원이 3, 4명 내려갈 정도 되면은 굉장히 좀 큰 현장이죠. 1000세대 이상 되고 좀 대기업 업체, 대기업 현장들에 들어가는데 보통은 본부장 하나, 기획직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 이제 관리로 내비두고 나머지 인원들은 다 그 외주를 줍니다. 예, 외주를. 그러니까는 전문 상담팀, 데스크 상담팀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팀별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여자 직원분들하고 남자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해서 구성을 해서 이제 이렇게 데스크에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분양 자체적인 그 분양 그 계약도 하고 활동을 하는 이런 식으로 거의 운영을 했어요. 그 리먼 사태 전에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2008년 이후 그 리먼 사태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좀 많이 하락하고 뭐 금융위기다 보니까는 뭐 이제 말도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는 이게 이제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신규 분양 방식이 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조직 분양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시 그 때 분양이라고 좀 표현을 했고요.
기본 들어가는 인원이 최소 100명 이상 들어갑니다. 예, 100명 이상 들어가고 요 당시에는 이제 뭐 한 100명 이상 들어가서 전화 그 TM 영업이라고 그러죠. 전화 영업 위주의 영업 활동을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좀 어마어마한 영업 활동이냐면 보통 하루에 그 한 명이 영업사원 한 명이 하루 종일 좀 제대로 통화를 하면은 한 100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50에서 100통 정도. 그러니까 100통 정도를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100명이 만약에 100통의 전화를 돌린다 그러면 자, 100, 1000, 만통, 만 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전화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제 물론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외부에 뭐 전단 홍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하겠지만 근데 이 당시에는 처음 생겼을 때는 거의 TM 위주였습니다. TM. 네, 그리고 요 당시에는 그 114 전화번호 책도 있었고 뭐 이런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하더라도 뭐 개인정보 이런 강화가 이 당시에는 없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민원이 안 생겼어요. 요즘에는 전화 영업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그러죠. 그 이제 스마트폰 생기고 어디 전화하더라도 무슨 홍보 전화다 다 스마트폰에 뜨기 때문에 물론 일반 소비자가 전화도 받지도 않고 저한테도 많이 전화가 오는데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냥 여기저기 막 전화하면 큰일 납니다. 그 개인정보 유출했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웃바운드 TM 영업은 조금 이제 이때만치는 못하지만 하여간 그 조직 분양이 2008년 직후에 이제 막 생겼을 때는 거의 TM 위주로 좀 영업을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그 미분야 현장 위주로 투입을 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한동안 좀 유행이 돼서 2008년 이후에는 모든 이제 분양 대행사의 분양 영업 방식은 기본적으로 조직 분양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아파트든 상가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이제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공장이죠. 아파트 공장도 많이 활성화됐지만 분양이 거의 뭐 조직 분양으로 해가지고 기본 뭐 큰 현장은 뭐 한 300명씩 이상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300명 이상, 뭐 500명 이상 들어간 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거의 조직 분양이 요즘에는 계속 좀 진행이 된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아웃바운드 TM 영업이 안 되니까 이제 현수막 영업이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죠. 현수막 영업을. 현수막 그 외부에 설치하고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불법 현수막 그래가지고 벌금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직원분들 들어가시면 각 팀별로 현수막 몇 장 해주냐고부터 물어봅니다. 그냥 본부에다가.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1인당 뭐 일주일에 20장이든 30장을 해줘야 된다. 뭐 어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요구 조건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대신에 이제 분양대행사의 수수료는 많이 올라가는 거고. 많이 올라가면서 왜냐면은 만약에 100명이 운영한다 그러면은 뭐 1비는 줘야 되니까. 근데 예전에 1비도 10,000원이었는데 요즘에는 한 2만 원씩 나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근데 1비라는 게 뭐냐면 직원들 그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점심 뭐 중식 때 외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차비 정도 주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한 보통 2만 원씩 줘요. 그러면은 10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분양 대행사 입장에서는 하루에 200만 원씩이 그냥 고정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6천만 원이겠죠. 6천만 원이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대신에 조직 분양 들어가면은 뭐 수수료가 채당 한 세대당 뭐 아파트라도 뭐 한 1,000만 원 이상 뭐 800 이상 최소 뭐 거의 1,000만 원 이상 할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받아가서 여기서 이제 뭐 또 본부라든가 영업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분양 수수료가 내려가고 나머지 부분 갖다 이제 이득금을 가져가다 보니까 수수료가 거의 뭐 1,000, 2,000 이상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수수료도 이제 이 조직 분양이라는 영업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많이 올랐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양 대행사 자격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 2019년도에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법 제54조 2 주택의 공급 업무의 대행 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분양 대행사를 만약에 설립을 하려면 등록 사업자, 즉 주택 건설 사업자를 내시든가 아니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즉 건축공사업자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또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여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요거는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를 해서 부동산 개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 그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이제 저기 2인 이상 해서 이렇게 등록 사업자를 해가지고 또 이 개발업자 등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구토고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총 5가지의 등록, 5가지 중 하나를 그 등록을 해야 이제 그 분양대행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 분양대행사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게 정부에서 개선한 게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10년 동안 이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조직 분양이 활성화됐고 그에 따라서 조직원들, 그러니까 분양 직원들이 사실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좀 저하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계약하자 발생에 따른 법적을 좀 강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에 그 2008년 이전에는 사실 그나마 이제 데스크 위주로 좀 분양을 하다 보니까 분양 상담을 하거나 영업을 할 때 좀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 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직 분양이라는 그 영업 방식이 들어오면서 대행사 입장에서는 그 시행사가 요청을 하는 거죠. 뭐 100명 넣어라, 200명 넣어라, 뭐 300명 넣어라 했을 때 그 전문 인력을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고. 그러면은 뭐 진짜 뭐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뭐 부동산 하루에 그래도 1빈 주니까 그러다가 그리고 계약 하나만 써도 뭐 웬만한 직장인들 한 달 월급 이상은 나오다 보니까 다 뛰어든 거예요. 다 전문성이 없으신 분들이. 물론 이제 뭐 조직 분양을 제가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그 2008년 이전에 그 분양했던 이 분양 조직의 그 직원들의 전문성보다는 많이 저하가 됐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전국에 하는 분양 현장 자체가 지금 그 조직 분양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거에 따른 계약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됐고, 예, 이로 인해서 이제 뭐 일반 소비자들 민원도 뭐 좀 많이 발생한 것 같고요. 예, 이것 때문에 그 이렇게 좀 법을 강화한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자격 요건을 강화한 거랑 동일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주택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업무대행사들이 자격 없는 업체들이 오다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사고가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 좀 규제하고, 그다음에 조합 아파트도 처음에 이제 분양할 때 뭐 모집 공고 내게 하고 토지 확보율 다 하게 하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요즘에는 좀 사고가 덜 나는데, 이 분양대행사 같은 경우에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좀 섭외를 해서, 분양 활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계약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없도록 하라라는 취지로 이렇게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고요. 어, 이제 이런 게 저도 이제 뭐 분양업에 대해서 좀 나름 전문가라고 좀 제 나름대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죠. 그 해당 분양 물건에 대하여 고객과 1시간 이상 그 상담을 할 수 있어야 계약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업을 생각하시거나 앞으로 좀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다음 편에 그 분양계약 잘하는 방법과 분양영업 종류에 대해서 좀 정보를 해드릴 테니 한번 꼭 보시고, 이 분양업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업입니다. 대신에 잘 배우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정말 잘못 배우면은 현장만 여기 이 현장 저 현장 뭐 기웃기웃거리면서 있다가 그냥 뭐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돈도 못 벌고 이렇게 좀 많이 고생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이제 분양 시장이 좀 많이 변했죠. 그래서 옛날하고 요즘하고 좀 변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느꼈을 때 문제점 되는 부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좀 변할까라는, 분양업도 어떻게 변할까라는 거를 제가 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음 편에 좀 정보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분양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다음 편에 계속 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분양 대행업에 대해서 변천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